어르신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공무원의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물론 세상에 좋은 공무원, 자기 일을 충실히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부 몰상식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방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복지과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었어요. 복지과라고 하면 시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 공무원에게는 84세 되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를 전혀 모시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모시는 것처럼 꾸며서 부양가족 수당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부모님을 모시면 매달 부양가족 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도 이 돈을 꼬박겜박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봤냐고요? 32살 된 딸,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여동생이 모든 걸 다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여동생은 간병인으로 일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기 좁은 원룸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건 그 동생 오빠가 그렇게 하는 줄 일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동생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생활비라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이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바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 전화가 오면 지금 회식 중이야. 나중에 얘기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건 이 공무원이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했는지예요. 상사한테는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효도하는 게 당연하죠라고 말하면서 마치 효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주변 동료들한테도 부모님 모시는 게 쉽지 않네요 라고 말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가족만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어머니 일은 여동생한테 다 떠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매달 부양가족 수당은 자기가 다 받아서 자기 용돈으로 쓰고 있었어요.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복지과에서 일하니까 어떤 복지 혜택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런 혜택들을 하나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당만 빼먹지 않고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여동생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도 이 공무원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제일 싸고 제일 시설이 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그 요양원이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시설도 너무 낡았고 직원들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어르신들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공무원은 여동생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양원에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야. 내가 요양원비 대주는 거니까 감사해라고 했어요. 마치 자기가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어이없는 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으면서도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시면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양가족 수당은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점수를 더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서 자기 이익이 되는 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 공무원이 뭘 했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공무원 가족이 돌아가시면 조의금이라고 해서 사망수당 같은 게 나와요. 이 사람은 그것까지 다 알아보고 챙겨서 받아먹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됐냐면 300만 원 정도 됐어요. 조의금, 사망수당, 각종 복리후생비 등등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다 혼자서 가져갔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펑펑 울면서 어머니,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효자 연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잘 모셨잖아요 라고 위로하면 부족했어요.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마치 정말 효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장례 비용은 최대한 아껴서 하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챙겼어요. 여동생이 오빠 장례 비용이라도 같이 내요라고 하니까 내가 다 처리할게.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부담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 비용으로 쓴 건 겨우 5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250만 원은 다 자기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파렴치한 짓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이 사람이 뭘 했는지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양가족 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돌아가신 날짜를 늦춰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한 달치 부양가족 수당을 더 받아먹었어요. 여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오빠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이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시스템상 확인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것도 많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어요. 정말 어이없죠? 그동안 어머니 돌보는데 손해본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돌봄은 여동생이 다 했고 돈은 자기가 다 받아먹었으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냐면 여동생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민단체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공무원이 부양가족 수당을 받기 시작한 지가 무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총 540만 원을 받아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머니와 함께 산 적이 없어요. 더 가관인 건 이 사람이 동료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예요. 부모님 모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밤에도 깨우시고. 치매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정말 효자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위로해줬던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승진할 때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어요. 상사들이 부모님 모시면서도 업무에 충실하니까 인성이 좋다고 평가했던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 공무원이 복지과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양가족 수당 신청서를 검토하는 일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격하게 심사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심지어 가정 방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허위로 신청해놓고 3년 동안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중적이죠? 더 어이없는 건 이 사람이 시민들한테 복지 상담을 해줄 때 어떻게 했는지예요. 부양가족 관련해서는 정말 까다롭게 심사해요. 서류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원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완전히 거짓으로 신청해놓고 돈을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다. 서류상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했어요. 그러다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는데 방법을 잘못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마지막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어요. 부양가족 수당으로 받은 돈 540만 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수 조치가 됐고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여동생은 뭘 받았을까요? 그동안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오빠를 고발했다고 해서 친척들한테 욕을 먹기까지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자기 어머니는 방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 신청은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화나는 건 이런 일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양가족 수당 같은 제도들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악용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부정한 일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도 3년이나 되는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공무원이 지금도 버젓이 복직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나서 복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민들한테는 복지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지 업무를 계속하는 게 맞나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제도를 악용해 놓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올바르게 이용하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여동생은 지금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자기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오빠를 고발해서 가족을 망쳤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들이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확인 절차가 없어서 이런 악용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발각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먹었는데 정직 6개월이면 끝이에요. 이 정도 처벌로는 억제 효과가 전혀 없죠. 진짜 효자, 효녀들이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돈을 받아먹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화나지 않으세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도적인 허점들을 빨리 보완해야 해요. 부양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도덕성 교육도 강화해야 해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해요.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처벌이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피해자인 가족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해요. 이 경우에는 여동생이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고생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요. 어르신들, 정말 화나는 이야기죠.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혜택을 받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그래야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